아,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주식회사 EMW 제2차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상부라고 합니다. 우선 금요일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멀리까지 찾아주신 주주님들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1차 공개 토론회 이후에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래 재개를 위한 저희 전망, 전략 이런 걸 설명드리는 자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개 토론회는 한 분의 주주님이 오셔도 거래 재개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주님들이 좀 봐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더 열성을 다해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조금 시간도 미리 알려드리고 여러 주요 토론자들도 초청을 다시 했는데 아직 참석을 많이 안 하셨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안 오시더라도 여러 군데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토론회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회계 감사 내용이라든지 거래 재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선 온라인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온라인으로 많이 해주시면 저희 전담자들이 질문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취합을 해서 이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주요 질문들을 저희들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여기 계신 분도 질의를 받고요. 온라인으로 또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회사 현황이라든지 주요 네이버에서 논란이 있었던 저희 가산동 부지 매각,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른 공개 아연전지 생산, 폐기 이런 부분에 의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송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번에 정기주주총회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 27일 날 토론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저희 거래 중재 이후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에 따라 가지고 지난 2019년 4월 1일자로 저희가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4월 18일에 기업개선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심의가 열리고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아마 이때 심의위원회를 참석하고 질의응답을 거친 이후에 4월 22일에는 경영개선 기간 부여라든지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 보통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신청이 접수가 됐고 4월 18일에 저희들이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거래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4월 18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를 4월 26일 날 저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거래소에서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좀 미진했던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이 부분이 정기주주총회를 거쳐서 완료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지금도 자료 수집을 하고 있지만 재감사 관련된 자료들 수집에 박차를 가해서
4월, 5월 제대로 빨리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수집을 해서 6월까지 자료 수집한 이후에 그 감사, 재감사를 신청을 해서 적정을 받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게 되면은 경영 개선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사유가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재개 신청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자꾸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저희들이 이제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뭐 영업, 유동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지금 회계 감사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회계 감사를 재감사를 받아서 적정을 받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재감사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삼성 영업 쪽은 지금 계속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고 현금 유동성은 확보가 돼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변경 이런 경영 투명성 확보가 하게 되면 다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지금 매출은 계속 작년 2018년 실적은 많이 증가를 했고 19년 매출도 전년 대비 그리고 계획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유동성 쪽에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기 주주총회에 이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인천지검 특수부나 자료 요청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 영업 쪽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2018년도 저희들이 13% 향상된 증가된 실적을 거양했고요. 지금 1사분기 2019년 1사분기에도 예상대로 혹은 예상보다 넘어서는 매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저희 이번 회계연도에는 영업이익을 지금 30억 이상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의 안전성 부분은 현재 유동성 부분에서 현금은 50억, 60억 정도 충분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3월에도 뭐 80억, 90억 그리고 5월이나 6월경이 되면 저희 가산동 부지 매각한 잔금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140억, 150억 정도 이상 차입금을 갚더라도 충분한 100억 이상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절감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는 절감되고 자금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투명성 쪽에서는 뭐 다시 이제 지난번 횡령 당시에 임원했던 분들이 많이 사임을 대부분 하셨고요. 지금 이번에 이번 주주총회가 되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추천한 사회이사라든지 사내이사도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을 하고 감사도 신규 선임을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지배구조를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영 투명성을 갖추면서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세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거래, 이 작은 거래 관련해서 이제 횡령도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래를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지적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기 아연전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 없겠다. 그다음에 법인 인감증명 이런 관련한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이게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의 사유로 내세운 대표적인 사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요 개별 항목별로 보면 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EMW 에너지나 유병훈 전 대표이사의 계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어서 회계법인에 제출을 못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계좌 추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서 기소가 된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회계법인에 다시 보충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공기아연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EMW 에너지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손상 처리에 대한 인식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일 회계법인과 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EMW 에너지가 좀 협조해 준다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시 다른 회계법인 삼정이라든지 이런데 좀 더 보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크게 회계 처리 관련 방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회계법인과 협의하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지적된 부분이 법인 인감 증명서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이 부분은 과거 그 2015년, 16년, 17년 이런 과거 연도에 있어서 사실 법인 인감 증명에 대한 사용 기록이 좀 불비돼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최대한 찾았지만 일부 좀 미비된 부분이 있고 내부 통제가 좀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 거절을 줬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사용처나 그리고 또한 이 법인 인감은 이제 결국 그 우발 채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 이런 걸로 이제 의견 거절이 된 것인데 또 채무가 법적으로 그런 채무가 없던 것을 좀 그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계법인과 상의해서 재감사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금 가산동 R&D 센터 저희 가산동 부지 매각에 대해서 그 전에 그 뭐 궁금증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가산동 R&D 센터 매각은 2018년에 이루어졌고 계약금은 이미 받았었고요. 지금 잔금 168억은 당초 7월 7일로 지금 예정은 돼 있지만 그 공사 진행이나 상황에 따라서 빨리 조기에 뭐 지금 수령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뵀지만 그 대보건설하고 그 SNL 건축사무소하고 사업 협약서도 맺었고요. 지금 현재는 구청에 건축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가 아마 다음 주나 4월 중에 완료가 되면 그 대보건설과 함께 그 자금 조달, 그 건축 자금을 조달해서 곧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서로 간에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들 전에 나왔지만 그 옆에 지금 짓고 있는 이런 ACS 짓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격도 받았고 해서 많이 이제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공기한 전지가 이제 그 회계 처리 그 감사 보고서에 많이 언급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왜 폐기를 했느냐,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대한 그 주임제 질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한 전지는 EMW 에너지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 EMW가 생산하고 EMW 에너지가 다시 판매하는 그런 그 거래 흐름 구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EMW에서는 2015년부터 공기한 전지를 위탁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17년에 계속 생산을 했고요. 그 생산했지만 그 이 과정에서 계속 15, 16, 17에서 뭐 거의 제조 원가, 제조 부분이 한 70억 가량 돈이 18년까지 돈이 들었는데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것은 사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초부터 주문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그 재고로 대부분 남아 있었고요. 이 재고로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2015, 16, 17년 결산 시에는 EMW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재고가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재고 회계상 평가 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그 과거 2015, 16, 17년도 결산할 때는 뭐 지정 감사도 아니었고 그런 사정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는 팔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회계법인이 그거를 뭐 어떤 이유인지 용인을 해서 평가 손실도 하나도 계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이제 지정 감사를 받는 3일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와서 2018년도 저희들 반기 결산을 하면서 3일 회계법인에서는 이거는 재고가 만든 지도 오래됐고 팔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다 평가 손실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회사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서 반기 때 이미 70억을 손실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 실적이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아마 보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70억을 이 당시, 그러니까 전임 경영진 마찬가지지만 70억 손실이 났던 거는 이제 여기서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됐었고요. 그 이후에 그 전임 재무 책임자도 바뀌었고 하면서 그 2018년 말에 이 70억 중에서 실제로 그 정말로 쓸모없는 앞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폐기를 한 것입니다. 이 폐기는 전지 그 뭐 제공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뭐 재료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그 우리 폐기 업체한테 가져가서 이걸 처리를 해라. 이게 저희 창고도 뭐 좁기도 하고 앞으로 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실물도 없이 다 폐기 처분을 한 것입니다. 35억 정도는. 나머지 35억은 재고 자산 회계적으로는 0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재고 자산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실제 창고의 실물은 이만큼은 저희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혹시라도 뭐 나중에 또 팔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쓰거나 아주 다 버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회사가 뭐 쓸만한 것을 그렇게 막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폐각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발생시킨 건데요. 손해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 주문도 없이 그 생산을 지시하고 과다하게 생산을 지시하고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달에 그 고소 사항으로 배임으로 이거를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억의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회계적으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회계법인의 뜻에 따라서 정리도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소송 관련 진행 사항인데요. 뭐 소송이 저희들이 거는 것도 있고 지난 전 유병원 대표이사가 저희들한테 고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뭐 지난번처럼 뭐 횡령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훈테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 가압류. 요거는 이제 채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훈테크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그 횡령 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추가가 혐의가 되면 결국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60억 처음에 이제 60억 횡령으로 이제 그 고소가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60억을 잠깐 뺐다가 다 넣었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래소나 이제 다른 회계법인에 이렇게 볼 때는 60억이 횡령이 생겼다면 다른 부분 이게 다겠느냐 이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나 회계법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디지털 안진 회계법인을 하니까 또 추가로 생긴 것이고요. 생겼을 때 저희가 고소를 안 하면 거래소 쪽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거래 재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고소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또 거래 재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고소나 고소 이런 횡령 사건들은 정리해서 다 고소하고 그걸 가지고 거래소에 가서 우리가 다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런 부분 했던 거 지금 막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요런 추가로 여기 했던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했던 것이 17억, 84억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안전지 생산은 여기에 8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고발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유병원 회장 그 대표이사 쪽에서도 주주분들 몇 분과 해서 저희 대표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걸 신청을 했지만 그런 것은 다 기각이 되고 그래도 지금 또 항고 중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많이 그 임시주주총회 요구라든지 회계장부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직무정지 가처분은 이미 다 기각이 됐고요. 회계장부 열람권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뭐 특별한 지금 뭐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저희한테 계속 대응하게 하고 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생긴 건 없습니다.
이번에 그 4월 26일 날 진행될 정기추주총회 계획입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제표 승인과 뭐 이사, 저희들이 이사 7인 선임하는데요. 이사 선임, 감사 선임, 통상적인 주주총회가 될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유 회장 전 대표이사의 지분을 이렇게 뭐 저희들이 그 특수관계자 지금 파악된 부분만 해도 사실 한 27%이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에서 이미 시작을 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소액주주 이런 거 합쳐가지고 35% 이상 확보해서 저희들 이 이사 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이사 쪽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1번부터 7호까지가 저희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되겠고요. 8호부터 14호까지 요 대부분 다 사회이사를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전에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 이사분들의 그 이력이나 전문성 뭐 그다음에 횡령 당시에 뭐 사회이사분 뭐 이런 분들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나 사회 이사분들의 그 양쪽 진영의 이사들의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설명이 된 것으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 각자 저희가 이사 및 감사도 제안을 했고요. 유병원 전 대표이사와 주주분들이 또 이사를 제안을 해서 결국 표로 대결하게 될 텐데 만약에 저희가 낸 이사 후보가 다 가결이 된다면 현 대표이사 이제 체제로 정상적인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래 재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거래 재개에 전념해서 거래 재개에 최대한 빨리 조기에 심사를 통과해서 거래 재개하는 것으로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유병원 전 대표이사 쪽에서 제안한 이사 후보가 모두 다 가결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현 대표이사 체제도 무너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하실 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횡령을 일으킨 그 최대 주주가 다시 우회해서 다시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과연 거래 재개를 해주려고 볼 수 있는 시각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중요한 삼성과의 영업은 또 누가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저희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떤 삼성과의 영업 관계,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보는 시각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서는 사실 이게 뭐 표를 같이 하다 보면 두 개 다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임이 되지 않고 현 체제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현재 이사회가 현 대표 체제에서 현 이사회가 그냥 계속 구성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사 수가 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사회 그 구성과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병원 전 대표이사는 계속 지금도 임시주주총회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계장부 연락권 모든 그 조치 분쟁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계속적으로 분쟁 소송을 할 것이고 계속 저희들한테 뭔가 요구하고 신경을 못 쓰게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응하고 하느라고 사실 뭐 법무법인 비용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정상적인 영업이나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대응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 이사 선임만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EMW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거래 재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시기로 될 건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거래 재개 쪽에서 이제 보는 부분들은 다른 이제 이번에 의견 거절이나
뭐 상장 폐지된 회사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업입니다. 제가 분석해 뭐 보거나 했을 때 영업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영업이 안 되고 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저희는 사실 영업은 가장 탄탄하게 삼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현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업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충분히 그걸 인정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유동성이 될 것입니다. 유동성도 저희들 6개월 이상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충분히 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봤을 때 나머지 제도 개선 이런 조금 소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영업이 앞으로 성장세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갑자기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요즘에 많이 화두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경영 투명성,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최근에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그 뭐 국민연금 여러 가지 뭐 전에 과거와는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도 충분히 계속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선임이 되고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두 가지는 관문은 저희가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 번째 관문, 이 중요한 관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회사와 저희 소액 주주분들이 협심해서 같이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회사 차원이나 이제 그 의결권 위임을 지금 받아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임장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양식을 제가 그냥 한번 놔뒀고요. 지금 본사 저희가 리엔제이 마크드 아시아 여기가 저희가 본사가 위임한 대행사고요. 여기나 저희 직원들 위임해 주시면 대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위임장하고 이런 것보다 전자투표라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 저희 뭐 문의사항 있으면 저희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주로 이제는 뭐 진행된 사항들은 뭐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많이 받고 진행하는 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지금 온라인 쪽에서 예. 네, 온라인 쪽에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주주분이 그 류병훈 회장과 합의 가능성이 있는가 질문 올라왔습니다. 유병훈 회장님께서 이 공개 토론에 나와 주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여러분들이 왜 화해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음을 터놓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쫓아가서 화해를 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회장님이 넓은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화해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장할 때 임원이셨던 임동규 전무님이 또 나오셨어요. 유 회장님이 혹시나 나오실까 해가지고 오셨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류병훈 회장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료 부족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감사 시에 또다시 의견 거절을 받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세 가지의 의견 거절 사유를 받았는데요. 합의가 안 된다면 자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3월 20일 날 인천지검 특수부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에 계시는 유병훈 회장님 사무실과 EMW 에너지 사무실, 그다음에 유병훈 회장님 자택과 훈테크 사무실, 그다음에 정병기 상무의 집, 그다음에 저희 인천본사 압수수색이 있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전부 확보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공유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1번, 2번 문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번 문항은 현재 저희가 인감증명 발급 대장의 관리건인데요. 2015년부터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아마 그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폐각된 부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병훈 회장님과 정병기 상무한테 내용 증명을 3회에 걸쳐서 보냈고 계속적으로 좀 해명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의 서류 창구를 다 뒤져서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월, 5월 조금 더 길게 가면 6월까지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거는 3일 회계법인의 인감증명에 대한 자료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소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압수수색의 전체적인 거는 파악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병기 상무 집에서 차명 통장이라든지 각종 서류가 다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서류들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고요. 대충 확인한 결로 어느 정도 3일 회계법인의 의문점을 갖다 해소하는 부분까지는 밝혀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기소 후에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3일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희 EMW 이사수가 굳이 7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저희 회사의 이사수는 4명입니다. 저기 대표이사이신 양일규 대표님과 그다음에 조무근 상무가 현재 사내 이사로 돼 있고요.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로서 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임시이사는 정기주총 전일까지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되면 새로 그분들은 자동으로 사임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정관상 4명 이상 9인 이하까지 이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9명까지 굳이 하느냐? 2명 계시고 그 다음에 7분 하냐는데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려고 다양한 의견을 모집하려면 사내이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5% 이상을 사회이사로 채우게 돼 있는데 사회이사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실은 이사회가 별도로 열리지 않았고 거의 서류상의 이사회로 갔다가 대기됐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일규 대표이사께서 우리의 정관상 허용하는 범위인 최대 9명의 이사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류병훈 대주주는 회사가 상폐가 되면 가장 손해를 볼 텐데 무슨 이유와 논리로 협조를 하지 않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상폐가 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죠. 그래서 현재 3,100만 주를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은 그 값어치를 갖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병원 회장이 지금 현재 2,700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정지가가 2,780원입니다. 그걸로 갖다 지분을 계산을 하면 약 16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패가 전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정지돼 있는 것도 한국거래소에서 횡령 혐의로 해서 거래 중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감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매매 상패가 결정된 이후로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데, 정리매매가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의 지분, 그러니까 현재 갖고 계신 지분이 이제 18%하고 지금 저쪽에 이제 EMW 본인이 장악하고 계신 EMW 에너지, 그다음에 친인척 지분까지 한 27%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싸게 51%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눈치 없이 자기 회사 자산을 매각을 해도 되고, 본인이 자지우지해도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대답이 됐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 소액주주 지분을 몇 % 위임을 받아야 되는지, 현재 소액주주 위임장 및 전자투표 진행되고 있다면 중간 결과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자투표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맡은 바 임무가 감사이기 때문에 현재 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3,100만 주 중에 51% 확보하면 가장 승리하게 주총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움직이지 않는 주식까지 생각을 한다면 한 1,100만 주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주식 확보 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직원분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사마트의 주주총회가 좀 연기되니까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저쪽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더 시끄러운데, 저기 이번 22일까지 거기서 이거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만약에 기각되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번에 이 신청서는요. 그러니까 22일까지 그게 위한 기업 이거 예,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예. 그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거기서 그 재감사하고 주주총회가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죠. 결국은, 제도상으로.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정리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26일날 주총회가 또 있고, 예. 그걸 기각이 안 되고 이제 통과되는 걸 감안해서 예, 4월 26일날 주총회에서 이제 표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연간 어느 편이냐 뭐 해서 이제 뭐 불순 세력도 되고, 예. 기업의 경영진도 직원도 다 끼고 이런 쭉 한 표. 결국은 우리가 주주나 여기 있는 경영진이나 임직원들은 다, 직원들은 다, 주주분들 다 희망사항은 재개. 거래 재개가 되겠습니다. 예. 상장 유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보면 주주 입장에서 답답해죠. 인간이 경영진도 답답하고 직원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또 왔대. 저녁 때 보니까 뭐 저는 잠깐 없는데 기업 측에서 2명을 또 보내갖고 또 뭐 이렇게 편지까지 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호소문이라고 들고 왔어요. 예, 호소문 발생이 됐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걸 갖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 주주분들이 별로 이렇게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부터도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만약에 그쪽 유병원 측에서 오시면 드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난번 일자 토론회 때 그 떠들다가 쫓겨나가신 분 윤정현 씨도 윤정현 오면 내가 좀 드릴 말씀이 다들 안 오시니까 예, 참석을 안 이게 하셨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무슨 뭐 기업에 있는 경영진들 제가 대변인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주주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좀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갖고 좀 평가를 해서 이 기업이 그야말로 영업 활동을 좀 잘하고 계실 텐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기업 회계 투명성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기업 회계 투명성 더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희망하는 건 뭐냐면 EMW가 지금은 위기지만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위기지만 이렇게 해문해서 기업이 회계적으로 외부 감사 와서 다 그냥 한번 들쳐놓고 다 뒤집어 먹고 나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그러면 예. 미리 매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 희망은 미리 매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게 전화위복에 대해서 더 잘 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뭐냐면 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아니고 이 회사가 얼마큼 성장성을 갖고 있나는 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성장성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저 혼자 좀 시간을 주고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하십시오. 제가 2017년 10월달에 어디야? 어느 신문, 어느 언론 홍보에서 계속 주권에서 공상에 뜬 게 뭐냐면 공이 2차 아이언전지. 예, 공기. 그와 뭐 예. 세계적인 뭐 첫 발명품이라고 해서 이제 2017년 10월달에 그때 발표가 되고 예. 해서 이제 주가가 있다가 2018년 1월달쯤에 그때쯤에 거의 7,000원 넘어서 올라갔다가 쫙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때 기업에 있는 공식, 전자공식이요. 예. 올리고 내용을 보니까 유병철이라는 분은 유병원 전 대표님 동생분이죠? 맞죠? 예. 그분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그때는 뭐 임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완전히 2017, 18년 1월 5일날, 8일날, 9일날, 10일날, 4일을 거쳐갖고 100만 주 넘게 다 전량 나는 매도를 하셨다고요, 작년에. 뭐 이것도 뭐 여기에 관련된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병원 회장, 전 유병원 대표님께서 무슨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힘들을 알아채고 이걸 전략을 매도한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병철이라는 분이 유병원 회장님 고생을 안 했을 때 작년 주총회 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달에 못 읽는지 모르겠지만 3월 8일 날, 9일 날, 10일 날 세 번 거쳐갖고 유병원 전 대표님하고 그 당시에 성원모 분도 등기 임원이시죠? 성원모 부사장님. 등기 임원이시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등기 임원이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이 있을 수 없는 그 장래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주주를 눈치 안 보고 그냥 일부러 장래 매도를 했대요. 네. 무슨 돈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냥 전 사실만 말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유병원 회장님은 50만이 넘게, 그다음에 여기 송원모 부사장님은 30만이 넘게 거의 한 5천원대, 5천원 초반, 5천원 초반대 장래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무슨 돈이 필요하신지 모르지만 유병원 회장님은 한 25억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판 금액이. 네. 또 신스대 간사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 신스대 간사님도 6월달에 갖고 계신 지분을 내가 저는 나온 사실만 갖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018년 7월 30일 날에 유병원 전 대표님 단독의 대표에 있다가 그때 유병원 회장님하고 안장석 공동 대표이사가 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양 대표님께서는 2018년 10월 10일 날 네. 대표 되셨고 공동 대표 되시면 앞으로 임기가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2년인 거죠. 네, 2018년 10월이면 2020년 10월달까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 정보된 게 2018년 9월 18일 날 거래 정보 정리됐죠. 네. 9월 18일 날. 9월 18일 날 정리되고 이제 양 대표님이
그때 같이 이제 공동 대표가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8년 12월 30일 날 이제 단독 대표가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땅이 아니고 그때 유병원 회장 전 대표님이 문제가 있어갖고 네, 대표자를 넘겼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양 대표님은 믿고 네. 넘기시고 뭐 같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양 대표님은 좀 계시니까 오로지 거래 뭐니까 회계 투명성을 하다 보니까 감사 막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사실을 단이 다 하셔갖고 또 횡령권이 또 있으니까 또 횡령 배임권이 또 있으니까 또 하셨고요. 예. 네, 감사 의견을 적정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감사 감사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건 저도 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해 못하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얘기가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경영진분들이 다 뭐 말아서 뭐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 뭐 한다,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할 수 있나? 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양 대표님이 양 대표님이랑 계신 분들이 회사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 그거를 우리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아무리 주식이 없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상장 폐지를 유도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고 어차피 회사 직원들을 그동안 사랑했던 직원들을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유병원 측에 있는 그 주주분들하고 네, 근데 이분 유병원 측에 있는 주주분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검찰에서 횡령 배임 말고도 주가 조작으로 또 혐의를 또 예, 조사하고 있대. 이천지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2018년 3월달에 그 판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판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주주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높은 값에 산 사람들은 그냥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팔아고 네, 그냥 맞습니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으니까. 네, 네.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 그 송록사도 같이 가담을 해줬고 파신 거. 네. 같은 날짜더라고요. 80개 했고 또 여기 계신 그 유병원 뭐 같이 그 동일이시는 분들 뭐 박재구 씨, 뭐 김도규 씨 외 8인, 배종철 씨 이분들도 다 대주시죠. 좀 주식이 좀 많으시죠 이분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분들이 지금 유병원 전 회장님 같이 그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법무사 사무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그렇고 지지하는 것도 이제 유병훈 회장 쪽을 지지하고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있는 현 경영진의 대변인은 아니다. 네. 저는 오로지 전 주주예요, 주주. 네, 알고 주주의 있습니다. 입장은 예. 똑같은 직원들이나 바람은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들어와라. 다 네, 필요한 정도 맞습니다. 예. 들어와라. 그것만 바람이 딴 건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도 주주지만 주관적으로 안 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네, 무지무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주식을 그렇게 같이 판 걸 다 알던 양반들이 무슨 이유로 그 유병원 전 대표님의 측에 끼어서 이렇게 일을 할까? 그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보면. 뭐 의문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물증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좀 뭐 저희를 비방하는 것도 좋은데 잘못한 걸 비방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쪽 분들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회사 사람들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 가지고 임직원들을 전부 다 비방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비방을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또 잘못한 거를 개선하고 해가지고 회사를 끌고 나가겠는데 사실은 어떤 이유나 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회사를 장악하면 상폐를 시킬 거다. 이게 저희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부 다 그럴 거다.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어디다 팔아 넘길 거다. 저번에는 베트남 법인을 양일규 대표가 팔 거라고 하면서 올렸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있지만은 제가 한 5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5, 6년 전 되는데 5, 6년 전에 정말 EMW가 3개년 적자를 볼 때입니다. 그때 베트남 법인 공사를 제가 했고요. 거기에서 정말 이 베트남 법인이 안 되면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 42도가 넘는 그때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했었어요. 그런 공장을 제가 그 애정이 어린 공장을 제가 팔 거다. 말이 안 되고요. 그 공장을 팔면 EMW의 생산 기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EMW는 그때부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를 판다고 해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사 임원들이 다 찬성을 하게 되면 그 임원들은 전부 유치장에 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할 짓도 아니고 지금까지 생활해온 우리 임직원들을 보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죄를 질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의심이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오늘은 윤정인 씨가 나왔으면 난 좀 그 양반 전자공시에 올린 뭐 대리인이고 뭐 권위자의 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 아까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유병원 회장님이 왜 본인도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왜 상장 폐지되기를 왜 원할까요?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 뭐 51% 뭐 상장 폐지되면 51%만 자기 뭐 모아서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회사를 처벌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게 지금 현 경영진분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쪽에서 윤정인 측에서는 똑같이 양쪽 가서 싸잡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똑같이 그런 해설 한마디로 같이 횡령을 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영을 네. 뭐 주주총회 때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신감사나 여기 임직원들은 종업원이지 종업원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윤정현 씨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이 임원들이 횡령을 해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좀 안 맞는 게 종업원이 횡령을 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임원이었을 때 같이 횡령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 떳떳이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제가 걸어서 법원에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죄를 짓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횡령을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랬다고 그러면 그게 분명히 고소나 고발이나 벌써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뭐 이런 걸로 사실은 전부 주주님들이에요. 뭐 임원진들을 욕하고 임직원을 욕하고 같은 주주님들끼리도 막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회사까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객사에서 전화를 받고 몇 번을 받고 느낀 게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런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3건이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 거래처에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하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줘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사실은 그거 다음에 메시지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 고객사에서는 그 요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런 걸 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고요. 지금 보면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동안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들 명예훼손,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그 2가지로 인해서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해가지고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주주분들이 질문이 올라와서요. 지금 저희가 거래가 재개된다면 주가 부양 로드맵이 있습니까? EMW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성장성이 많은 회사였고요. 지금 적자가 나는 사업부들을 모두 정리는 했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런 거래처를 찾아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법을 찾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안테나 쪽의 매출에 최선을 다해서 기본 매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 삼성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제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S1이나 기타 뭐 한화 뭐 이런 데들도 저희 제품이 OEM으로 납품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지금 대학에서도 ICT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ICT, 그 다음에 빌딩 자동화, 빌딩의 그 뭐 통제 시스템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신의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더 좀 키우고 성장시키면 아마도 EMW는 지금은 1,000억을 넘기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심을 했었는데 이제 성장통을 다 앓고 나면 그 이후에 정말 투명하고 직원들하고 임원들이 대표이사가 하나가 돼서 일한다고 하면 2천억, 3천억, 5천억 분명히 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 정리 매매를 통해서 류병훈 회장이 51%를 가지고 나머지 49%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를 정리한 돈으로 49%를 갖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줍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저는 영업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만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이 51%가 아니라 아마 70% 내지 80%를 정리매매 기간 중에 사서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상패를 시킬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럴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류병훈 회장은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총에서 계속 공격해 올 텐데 회사에서는 그 전에 우선 거래 재개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영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에 이제 정기주총에서 회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임원들이 전부 다 이사로 배치가 되게 되면 아마 그 임시주총을 요구하더라도 임시주총에 안건이 타당해야 돼 법원에서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임시주총 안건이 타당한 이건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기주총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횡령이라든지 범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사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경영 방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임시주총 요구하는 내용들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류병훈 대주주는 회사를 장악하는 게 목적이고 우리 일반 주주는 거래 재개가 목적인데 일단 거래를 재개시켜 놓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튼튼해한 다음에 경영권을 다시 가져야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 류병훈 회장께서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뭐 본인이 더 주식을 사서 모으셔갖고 경영권 장악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건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 경영진들은 현재 지금 반대 주주들에게 꼭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실 건가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가장 순서적으로 보면 4월 1일자로 저희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저희가 한국거래소에 양일교 대표이사, 우리 김상구 부사장, 그다음에 우리 백승혁 과장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경영 개선을 갖다가 시켜갖고 1년 동안 내년도에는
요번에 이제 재감사도 신청을 하겠죠. 재감사 신청해서 적정을 받고 2019년도에도 적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아마 소명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소명을 하고 1년 동안 아마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 4월 1일까지 받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아까도 발표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경영 개선 계획이 받아들여서 4월 1일까지 저희가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감사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3일로 하여금 재감사를 시행하게끔 해서 저희가 적정 의견을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적정 의견이 안 받아지면서 2019년 적정 의견을 받아진다는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감사를 신청을 해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적정 의견을 받으면 2016년, 17년도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적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 재개를 위한 조기 신청을 갖다가 한국거래소에 요청함으로써 지금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고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경영 투명성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거는 회사에서 경영권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양희교 대표가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를 갖다가 이사회에 진입시킴으로 해서 경영 투명성을 한국거래소에 증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경영하기 위한 제도를 다 마련했다 하고는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빠르면 한 7월 아마 그 구근에서 주식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감사는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감사 신청을 안 했고요. 아마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인천지검에서 그 자료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를 갖다 공유를 해서 그때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감사를 3일에다가 신청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3일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기소된 부분은요. 60억 횡령에 대해서만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지검에서는 새롭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아마 빠르면 4월 말쯤 아니면 5월 초쯤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저희가 이거 고소를 하고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공시를 했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다 공시가 나갔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공시 공시 문안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시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지금 횡령배임 발생으로 해가지고 류병우 회장이 17.5억 공시는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예, 저건 공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저거는? 예, 이 내용을 다 공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을 저희가 고소했다는 사실만 공시를 하게 되고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공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게 성북동 토지 횡령건하고 류병훈 친족들이 가공급여를 EMW에서 받아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또. 예, 온라인에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주주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2018년도 1월 달에 류병훈 회장님의 동생분이신 류병철 부사장의 주식 전량 매도하고 3월 달에 류병훈 회장 50만 주 매각과 송모 부사장의 30만 주 매각권에 대해서 왜 팔았는지 주주분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예, 그 왜 팔았는지는 사실 그 여기에 있는 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 그때 이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알게 된 거고요. 예, 그때 언론사라든지 뭐 이런 데에 기사를 냈고 그 기사를 낸 그 바로 후나 전이나 해가지고 매도를 전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법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천지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기소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유언비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이루어진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반박도 못하고 지금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회장은 자기가 본인이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맞는 건지. 이제 자료가 있다 없다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회계처리 장부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회계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특이한 자료예요.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시에로 그린에 20억을 대여했다. 예를 들어서 EMW는 20억을 대여했는데 시에로 그린은 그거 돈을 어디다 썼냐? 그러면 그걸 다시 EMW 돈을 갚는 데 썼냐? 나머지 돈은 어쨌냐? 차명 계좌가 있는 거냐? 그 있다고 표시가 나는데 포렌식에서 그러면 그 계좌의 사용 내역을 다 갖고 와라. 회계적으로 그게 손실인지 뭐 어떤 항목인지 모두 정리해야 된다. 그 저희가 유병훈 회장의 비자금 통장을 오픈해 가지고 갖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유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전부 다 회계장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시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 신청은 그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래소에서는 저희 업체를 거래를 재개시켜 주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또 받고 그래서 또 작성을 해서 또 검토를 받고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또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리턴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가서 또 검토 받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요. 요번에 4월 18일 날 심사위원회에 가가지고 받을 때에도 아마 저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다른 기업들이나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적정이 안 된 기업들에 대해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거의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소명할 자료는 저희가 또 만들고 해가지고 꼭 1년의 유예 기간을 받아
오려고 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주주분 내부 먼저 주주님 먼저 얘기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잠깐만 이거 마이크를 대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예. 여기 앉으시고 제가 앉아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아니고. 저는 오늘 좀 기대했어요. 기대한 게 뭐냐면 자꾸만 뒤에서 숨어서 얘기를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유병원 전 대표님 그분들하고 또 누구야? 그야말로 회사 뭐 별 상관이 없는 분이 뭐 윤정혜 씨가 그 양반 회사 살려보겠다고 뭐 돈 100억씩 뭐 얘기를 하는 양반이니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다 안 나왔어요. 비겁하게. 저는 이거 비겁하게 봅니다. 왜? 두 양쪽 다 회사를 살리자고 지금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 회사 살자고 했던 분들 무슨 이게 한마디로 바른 말인지 위헌비인지 좀 확인 좀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그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양반들. 지난번 공개 토론할 때는 뭐 해다가 떠들다가 한 명은 쫓겨나고 그러면 이번 주총회 전에 공개 토론에 회사에서도 바쁘신데 저도 한마디로 보는데 뭐 1시간 반 넘게 걸렸는데 나왔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 살려고 하는 양반들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도 회사에서 전부 정중히 참석을 요청하는 등기를 전부 다 보내드렸고요. 요번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정말 저희를 우호하는 주주는 한두 명이었고 나머지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전부 다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해서 그분들 위주로 등기를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앞에 좌석을 만들어 놨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정말 회사를 살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잘못된 부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고 이해하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여기 아마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 공개 토론회는 주총이 끝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재개가 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같이 회사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해볼 제가 있는 마이크 앉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원래는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나왔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거래대기가 이제 빨리 갔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 1, 2, 3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주주총회를 한 달 연기해서 4월 26일인데 제 문제는 아까 제가 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신청을 거래소에 제출할 때 이게 한마디로 통과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신 분이나 안 나오신 주주님한테 어차피 이거 실시간 중계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안을 하나 해고 싶어요. 이 신청이 통과되면 여기 있는 소액 주주분들 다 그냥 이쪽으로 다 풀을 몰고 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비겁하게 안 나온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이 신청만 통과돼도 되면 재감사를 안 해도 어차피 1년 지나서 적정 감사 보고서 독성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신청이 통과되면 우선 저희가 재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감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갖추고요. 그래서 적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2019년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이 나오게끔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회사를 투명하고 정말 건전하고 비리 없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꼭 재개시키려고 하는 그 임직원들의 마음을 이 동영상으로도 좀 느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금 류병우 회장 쪽 대행사 직원들이 광주나 울산, 서울 세 곳에서 자신을 그 EMW라고 소개하면서 주주분들을 혼동을 시키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 어떤 복장에 어떻게 위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지금 저 뒤에서 저는 어떻게 다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홍정호 상무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우 상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임 활동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연차라든가 반차를 써서 지금 자발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는 항상 이 옷에다가 회사 명찰을 착용하고요. 항상 드릴 때 EMW 명함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나 참고 자료에 저희 직원들 이름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하고 같이 전화 항상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유예 기간까지 회사의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은 자신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유예 기간, 저희 만약에 개선 기간 1년 동안 그러니까 받고 2019년도 영업 저거는 홍정호 상무님 영업 담당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기 2019년도 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주주분이 계셔갖고요. 네,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약속드린 사업 계획에 맞춰서 1분기에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거의 100% 이상, 100.1% 이상 달성을 했고요.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지금 노트 지금 10에 지금 적용이 돼서 삼성 폰에 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도 지금 적용이 돼서 저희 매출에 지장은 없고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달성을 하는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분명히 내년까지 만약에 거래가 중지가 된다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EMW에 신경을 못 쓸 텐데 일단은 거래되기 전에
류병훈 회장 쪽에서 경영권을 찾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게다가 현재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그 돈을 다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소되기 전에 그 죄를 확실히 지은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뒤에 얘기부터 그 횡령 금액을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다 압수수색된 내용,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또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좀 없고요. 기소가 된 상태에서 검찰의 내용이 나오면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고 하면 생업도 종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사놓은 주식이 또 어떤 부분은 정말 필요해서 써야지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또 대출을 받으셔서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죄송할 따름이고요. 제가 뭐 재산이 좀 있다고 하면 좀 어떻게 해서라든 해결을 좀 해드릴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 아까 주주님들이 인터넷상에 얘기하듯이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도 없고 지금 어떻게 회사를 살려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의 마음을 좀 드리고, 회사가 정말 살아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돼서 주주님들이 그 주식이 그때 가서 정말 값어치를 할 수 있게 회사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중간중간 생업 중이시더라도 좀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양 대표님은 4월 26일 날 주총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진이 부결이 되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이번 4월 26일 주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기하지 않으실 것이 확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주총을 연기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 감사 부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주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주주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현재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EMW 직원이라고 해서 그 문을 좀 열어줬는데 류병훈 사회이사 직원으로 위임장을 권유하는데 이거는 무엇인지, 다들 EMW 직원이라고 하고 회사 잠바와 명함도 EMW로 하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분이 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좀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질문하신 거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주주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다면, 우리 직원들이 좀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회사에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직원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주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